8개월 전쯤에 CBDC가 불가능한 이유란 썸네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의 의도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CBDC 자체가 불가능하다기보다 CBDC가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금이 없는 사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영상 내용인데, 썸네일만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보지 않고 댓글을 다시는 것인지 의아한 댓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이 실시 또는 준비 중이며 시대를 보는 눈을 키우길이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미 사용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준비 중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 정도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실험으로 쓰는 중인데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 참으로 매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댓글란에 저렇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곱지 않은 워딩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곱게, 최소한 제 채널에서만큼은 좀 보드랍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BDC 내용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반응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침 질문도 올라온 게 있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중에 질문을 주신 내용이 모든 정부가 북유럽 일부의 나라처럼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같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가능한지를 보려면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력이 강한 나라인 북한이 정부 발행 화폐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북한의 장마당에 북한도는 신뢰가 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위안화를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이전에 5년간 탈북민의 58% 정도는 탈북 전에 위안화, 달러 등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20여 년 만에 외화 보유율이 13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2009년 북한 정권이 단행한 화폐 개혁의 실패 여파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외화를 보유하는 성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00년 이전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원화만의 보유와 외화만의 보유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시장에서 같은 시기에 거래되는 화폐가 북한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크게 역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공개 처형도 자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과 독재가 여전히 난무하는 가장 강력한 살인마 국가 북한도 정부 당국이 발행한 화폐를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의 김정은이 발권력을 가지고 발행하는 북한 통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금 거래를 제한하고 CBDC만으로 통제가 가능한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은 왜 스웨덴 같은 국가처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커런시 시스템으로 못 바꿀까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첫 번째, 국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빈곤율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빈부격차가 없거나 최소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인구 대비 나눌 자원이나 돈이 많아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유럽 국가들의 청렴도 순위와 빈부격차는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 자체가 옛날 자료라서 지금은 북유럽도 빈부격차가 예전보다 커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청렴도 순위는 덴마크는 1위를 하고 있고 한국은 32위입니다. 빈부격차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조건값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빈부격차 OECD 국가 중에 30위로 아주 크며 노인 은퇴자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빈부격차가 큰 국가군에 속하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팔마 비율이 가처분 소득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3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가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안 된다면은 크립토 커런시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한국만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이 조금만 불안해도 환율이 뛰면서 모두 달러로 뛰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가 신용이 낮아서 은행 거래를 못하고 힘들게 산다면은 많은 국민들은 디지털 커런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덴마크나 스웨덴은 국가 시스템에 거지도 참여가 가능하게 합니다. 덴마크 화폐 생산 중단, 노숙자도 모바일 페이로 적선을 받는다고 하죠. 이런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신뢰와 보편적인 복지가 자연스럽게 저변에 잘 깔려있는 나라 말입니다. 미국 같은 소득 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디지털 커런시가 아닌 신용카드만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스마트폰 결제까지 쉬워졌고,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고를 넘어서 아마존 원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무인 마트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급부로 현금을 안 받으면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대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금을 안 받으면 영업 금지, 거꾸로 규정하는 미국. 그 이유는 이란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업을 금지까지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인 중에는 신용이 나빠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푸드 스탬프가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혁신을 저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카드 없는 사람은 마트에서 장도 못 보고 사 먹을 것도 못 사 먹는 사회에서 완전 소외형 인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 사람들 또한 국민이고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냥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굶어 죽을까요?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폭동을 일으켜버립니다. 빈곤은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금이 없는 사회가 불가능한 이유, 두 번째 이유였던 보편적 복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빈곤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죠. 한국은 어떤지 볼까요? OECD 국가들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인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한국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일하고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팩트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은 어떤지 보면은요, 2017년에 나온 뉴스 기사에 폐지 줍는 노인이 175만 명이며 한 달에 10만 원 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굶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왜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만 법정통화로 쓰기 어려울까요? 현금이 없다면은 통장도 휴대폰도 없는 저분들은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 숫자가 점점 앞으로 줄어듭니까? 점점 더 늘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와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현금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에서 내년부터 현금 사용의 전면적인 제한을 정부가 발표를 해버린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나 금 등 다른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느끼는 정부의 신뢰도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청렴하지 않은 정부 또한 엄청 많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좌우를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엉망이라는 것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실패한 걸 어떻게 기껏 임기 5년 하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할 수 있을까요? 현금 거래를 금지하면은 그 돈을 국가가 통제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일거수일투족 나의 개인정보까지 통제당할 만큼 국민들이 멍청할까요? 하기사 약 10년 전에 그리스를 보면은 정부가 국민의 은행 자산을 하루에 7만 원만 일출되게 통제하기 전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설마 국가가 그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손 놓고 당한 적도 있긴 하네요.
하지만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 한국보다 상위인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인 그리스 정부가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란 국민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일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하시고 알아서 자산을 잘 관리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질 수 있는 돈이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북한은 정부 통제가 강력하지 않아서 자국 화폐를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결국 국가 정부가 신뢰가 없으면은 어떤 국민도 자국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통제가 없어가지고 볼리바르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까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정부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보장은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랑스팅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 코민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겠죠. 부가세가 25%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약 32%의 지방세에 국세는 20%부터 최고 세율 52% 정도를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저항 없이 저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일일이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엔딩 크레딧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복지가 한국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